네, 청와대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통과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소폭 개각을 하면서 집권 3년차 2기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동력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비서실장 교체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인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부문 개각의 특징, 또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일부 개각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홍영표 현 통일비서관을 내정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문건 유출 파동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소폭이지만 개각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마디로 설 민심을 잡아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찾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수첩 인사, 불통 인사, 인사 참사에 있었던 만큼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적 쇄신 카드가 가장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정치인 출신 2명을 기용한 것도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기준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유일호 의원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만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알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두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연말에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됐다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언론의 검증과 청문회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만큼 향후 이들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청문회를 통과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교체가 확정된 4개 부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처는 역시 통일부입니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홍용표 청와대 비서관도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외교안보 통일분과 실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춰온 만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올해 첫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통일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강조했죠.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공공 및 민간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 경제 도약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대부분 집권 3년 차부터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온 힘을 쏟은 것처럼 박 대통령도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의원이 경제학자 출신인 점을 강조하고 있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기준 의원의 경우 해양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들면서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긍정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문성 인사가 아니라 친박 인사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놔 혹독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유일호, 유기준 두 의원이 전문성을 갖추었지만 친박계 인사라는 점과 유일호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도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이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면서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각의 최대 관심이었던 비서실장 교체는 설 연휴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특히 야당은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청와대 개편 인적 쇄신이 제일 먼저입니다. 예.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교체되어야 맞고요. 네. 그 여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가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인사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청와대도 신경이 쓰였겠죠. 개각 인사 발표 후에 청와대 인사가 언제 발표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이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홍보수석은 전했습니다. 현재 현경대 민주평통수석 부의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최근 청와대가 믿었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최종 낙점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적절한 시일을 택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상보다 인선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쓴소리 직언을 할 수 있는 비서실장,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비서실장,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전달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임명돼서 청와대가 이 상실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